안녕하세요. 여기 어, 아파트 가실 이제 침실인데요. 어, 유발 하라리가 The World After 코로나 바이러스 해가지고 코로나 이후의 세상. 그러니까 기고문이 파이낸셜 타임스 그 신문이 어디 신문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무튼 파이낸셜 타임스라는 신문에 기고를 했는데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어, 프라이버시 어떤 모든 국민들, 시민들의 생체 정보까지 전체주의적인 감시가 되느냐? 아니면은 그것을 시민의식으로 그렇게까지 안 가고 시민의식으로 뭐 해결을 하느냐? 그 다음에 민족주의적으로 고립이 될 것이냐? 글로벌 연대가 될 것이냐? 이렇게 지금 상당히 대결 구도로 이렇게 제목을 뽑아서 기고를 했는데 이런 방식들이 주로 이렇게 글만 쓰는 사람들의 이제 목차를 뽑을 때 보통 이렇게 대결 구도로 많이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 방식까지도 그렇게 굳어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뭐냐면은 좀 책벌레스러운 진단이라고나 할까요? 뭐 현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어 이런 우려가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은 많겠지만 현실적인 적용에 대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우려고 그런 기고입니다. 자, 현실은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현재 일단 병원 의료 기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병원 의료 기록을 전체 공유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보험적인 성격으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정보를 그 어떤 의료 데이터 또는 의료 정보 블록체인 어떤 뭐랄까 진단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제가 뭐냐면 리빙 랩 개념이라고 했는데 우리 각각 모든 사람들의 그 생활 공간 자체가 실험실이 된다. 근데 이게 리빙 랩 이러면은 그냥 이렇게 긍정적으로 들리는데 이 유발 하라리의 표현은 이 지구가 거대한 생체 실험장이 돼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방향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관점이 이게 생체 실험장이냐 아니면은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 일상 속으로 어떤 그 뭐 의료 실험실이라던가 연구기관이 일상 속으로 좀 더 이렇게 촉수를 뻗치는 그렇게 함으로써 더 케어해주고 더 배려해주는 이런 식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게 어쨌건 이렇게 대결 구도로 그래서 글로벌 민족주의하고 글로벌 연대에도 완벽한 글로벌 연대와 어떤 완벽한 민족적 고립 자체가 없잖아요. 지금 현상을 보면은 인종 간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인종에 맞는 고립주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글로벌 연대가 필요하고 이렇게 항상 보면은 이게 좀 약간 이지성 작가 스타일이라고나 할까요? 뭘 자꾸 대결 구도로 몰아가고 꼭 책 목자 뽑듯이 그 사고방식도 자기 책 목자 뽑듯이 하고 그런 식으로 가지 않아요. 실질적으로는 그 제가 뭐 매크로하고 마이크로 사이의 매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이 유발 하라리의 기고문은 그러니까 이 기고문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인 거예요. 실제 현실은 이게 동시에 다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자 이걸 한번 지금
이바라리 이 친구는 뭐 전체주의적 감시라고 하는데, 감시는 감시인데 전체주의적인 감시가 아닌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프라이버시권이 그 정도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눠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나의 건강의 위협이 1부터 10까지 있다고 쳤을 때, 내 건강의 위협이 어, 뭐 9 정도 됐을 때, 나는 그리고 나에게 들어온, 내가 걸린 어떤 전염병의 그 전염성이 강할 때, 나에 대한 프라이버시의 공개나 이 침해를 그 정부나 또는 의료기관이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실명은 밝히지 말아라, 얼굴 공개는 절대 안 된다, 라든지, 블록체인 의료 정보 시스템이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그 환자가 동의할 때만, 그리고 그 환자가 동의하는 의사에 한해서만 그걸 열어볼 수 있게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단 말이죠. 그게 현실이고, 근데 물론 해커는 막을 수는 없어요. 해킹은 있을 수 있어요. 해킹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뭐냐면은, 해커가 있기 때문에 의료 정보를 비공개로 해야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런 어떤 전염병, 코로나 사태를 오히려 막을 수가 없어요. 다 같이 공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명한 민족주의적인 고립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은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국민들의 손목에 생체의 바이오를 체크할 수 있는 팔찌를, 바이오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뭐 팔찌를 막 강제로 채운다거나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할 수조차 없어요. 하려고 해도. 지금 예를 들어서 원격 교실조차, 이 노트북 비용조차, 컴퓨터 비용조차 감당 못하고 있는데, 이 엄청나게 신기술, 그 고급 기술이 들어간 팔찌를 어떻게 전 국민 팔찌에 채워요. 비용 자체가 없지.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아픈 사람 순서대로 자발적으로 자기 생체 정보를 공개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어떤 사람의 생체 정보가 공개되면은 DNA가 그 친족끼리는 유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친족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그 친족 중에 아팠던 사람의 생체 정보를 활용하다가,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데요, 뭐 이렇게 되면은, 그럼 저도 이 생체 정보 제공할게요. 제 손목에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뭐 칩을 넣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퍼지면서, 또 이제 사람들이 고령화되기 때문에 안 아픈 사람이 거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 생체 감시가, 감시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어, 뭐냐면 건강을 늘 체크하는 상태. 그, 그러니까 건강보험에다가 일단 모니터링이 되는, 늘 이렇게, 그러니까 모니터링이냐 감시냐 이렇게 자꾸 이 말장난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뭐냐면 유발하라리는 이걸 자꾸, 이 기고문 자체가 감시가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그 되게 부정적이야. 그러니까 이지성 작가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대비해야 된다, 다 실업자가 된다, 뭐 최고급 교육을 시켜야 된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의 장점이 더 많을 텐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지성 작가하고 저는 유발 하라리가 뭐냐면, 사고방식하고, 물론 유발 하라리가 훨씬 더 유식하지만, 이 사고방식하고 둘이 나이대도 비슷한 것 같은데, 아무튼 유발 하라리가 더 어리구나. 이게 뭐냐면은 글쓰기형 사고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글쓰기에서 목차 뽑는 사고방식, 그 다음에 기자들이 그 이슈 헤드라인을 뽑을 때 헤드라인을 뽑는 방식의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선거를 할 때 자꾸 어, 지역 대결, 뭐 이념 대결, 꼭 대결 구도로 몰아가잖아요. 이런 어떤 그 선거운동 방식의 사고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나 이지성이나 이렇게 몇몇 뭐 대다수라고 볼 수도 있지, 뭐 정치인들이 자꾸 이렇게 편을 나누고 헤드라인 뽑는 식의 사고,
책의 목차를 뽑는 식의 사고, 그다음에 그 선거 이슈, 선거에 뭐 현수막에 이렇게 뭔가를 뭐랄까 다른 당의 어떤 후보를 막 까기 위한 어떤 그런 문구들을 자꾸 만들어내잖아요, 정치인들이. 근데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사고방식이 그 안에 갇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어떤 유발 하라리가 자기 유명세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기고를 하고 다 좋은데, 이게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 뉴스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지성의 에이트라는 책하고 유발 하라리의 이런 기고문이 가짜 뉴스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유발 하라리의 그 호모데우스는 거기에는 이제 엉터리가 좀 많긴 해요. 그다음에 누락된 게 너무 많아, 미래를 보는 데 있어서. 근데 이런 기고문 같은 경우에는 가짜 뉴스는 아닌데 어, 사람들의 사고를 유연하지 못하게 만드는 뉴스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아무튼 유해한 뉴스예요. 유해한 기고문이에요. 이런 기고문은. 이런 기고를 하려면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그 중립지대를 오히려 더 많이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 그 사람들의 심리 분석이라든가 이제 더 강한 전염병이 왔을 때 이번 코로나 이후의 전 세계 공조와 대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예상에 들어가야지. 이번 코로나라 뭐 어마어마한 세상이 분기점에 서 있는데 전체주의적인 감시냐 시민연대냐 뭐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을 뽑는 식의 이 사고방식, 이거는 정말 여러분 말도 안 되고 현실적으로 절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이 그래도 이 열심히 꿀을 모으는 벌들을 보면서 근데 똥파리도 있네요. 그 똥파리도 꿀을 좋아. 똥파리처럼 생긴 무슨 다른 종류인지 모르겠는데 시커매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음, 벌처럼 우리가 이 같은 내용을 글을 써도요, 좀 그게 이렇게 벌처럼 보일 때가 있고 또 똥파리처럼 보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뭐냐면은 이런 유발하라의 기고문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어, 일단은 정말 이 데이터가 부족하고 좀 한마디로 말하자면 좀 무식하다. 너무 무식하다. 그리고 그 현대 의료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이 정보를 너무 모르고 있다. 저는 매일매일 그 현대 의학 뉴스 신문 요즘엔 잘 못 보고 있지만 매일매일 그 의료계가 어떻게 바이오 의료계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했단 말이에요. 요즘엔 좀 바빠서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돼가고 있는 어, 그 의료 정보의 블록체인화가 돼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 전혀 이렇게 뭐랄까 감지를 못했다거나 그걸 무시한 하나의 기고문이에요. 이 기고문이. 그러니까 무식하고 헤드라인 뽑는 식으로 단순하다, 단무지다, 이런 기고문은 아무튼 그런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좀 그만 찍을게요. 네.